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슬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자예요. 남편이 결혼식 이후 처음 정식으로 뵌 저희 아빠한테 너무 막대하는 모습에 실망이 컸거든요. 물론 제가 그 정도 가지고 이혼한다고 나서진 않았겠죠. 연애 7년, 결혼 3년 해서 총 10년간의 시간 동안 남편에 대한 기대치는 서서히 무너져 갔어요. 원빈 닮은 그 잘생긴 얼굴을 처음 볼 때가 제일 황홀했던 것 같네요. 그 후론 쭉 내리막길이었어요. 제 이혼은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역할도 컸죠. 얼마 있지도 않은 제 돈에만 눈이 멀어 득달같이 달려들곤 했으니까요. 제가 완전 시댁의 ATM 기기였다니까요. 생각만 해도 제 젊은 시절이 아깝네요. 저런 속물들과 엮였다는 사실이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3살 때 이혼하셨어요. 위로 5살 차이던 언니는 8살 때 헤어진 아빠와 쭉 연락을 하더군요. 저는 제 인생에서 아빠라는 존재가 기억도 나지 않았기에 자연스레 연락을 안 하게 되었죠. 엄마는 강남 토박이었고 70평 빌라를 소유하고 계셨기에 저희 자매는 그곳에서 쭉 커왔어요. 강남 산다고 다 부자는 아니듯이 저희 가족도 엄마가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지 않으셨다면 강남 빌라 한 채가 다였을 거예요. 다행히 엄마의 피부관리실은 연예인들의 단골 샵이 되면서 입소문을 타고 장사가 잘 되었어요. 늘 현금이 넉넉하셨던 엄마는 저희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해 주셨죠. 전 첼로를 전공했고 언니는 공부 쪽으로 워낙 특출났기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요즘 여기저기 잘 쓰이고 있는 인공지능을 연구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아이비리그로 유학 간 언니보다 예체능 전공이었던 제 교육비가 더 들어간 것 같네요. 아시죠? 예체능 전공하면 아파트 한 채 값 들어가는 거 순식간이잖아요. 제가 첼로 쪽으로 진로를 정하면서 엄마가 번 돈의 한 70%는 투입된 것 같네요. 완전 돈 먹는 하마였죠. 그런 점에서 엄마에게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렇네요. 엄마는 저희 자매를 위해 뼈 빠지게 일만 하시다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엄마 인종도 못 지킨 셈이죠. 특히 저한테 들어가는 돈이 점점 늘어나자 피부관리실을 무리하게 확장한 탓에 과로사로 돌아가신 것 같아 그 죄책감은 어마어마했어요. 일단 현실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어요. 서울에서 음대를 졸업하고 교수를 꿈꾸며 독일 유학 3년 차이던 저는 당장 돌아와야 했죠. 돈이 없었으니까요. AI 쪽으로 박사과정을 밟던 언니는 엄마가 돌아가시자 아빠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 학비를 충당하였어요. 언니가 제 얘기도 했는지 아빠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예연아, 아빠야. 아빠 목소리 하나도 기억 안 나지? 사진으로만 봤었고 기억도 나지 않는 사람이 아빠라며 전화를 해오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 아빠. 안녕하세요. 언니가 제 번호 알려줬나 보네요. 왜 전화하신 거죠? 엄마가 돌아가셔서 이제 널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사람이 아빠뿐이잖니. 남은 재산이 강남 빌라밖에 안 남았을 텐데 아무리 강남이라도 오래된 빌라가 빨리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전 그냥 독립적으로 살게요. 아빠, 이제껏 엄마가 저희들 다 먹여 살리셨는데 지금 와서 아빠 돈 받는 것도 좀 그렇고 솔직히 아빠 얼굴 기억도 안 나요. 미연아, 그동안 양육비 한번 제대로 못 건넨 건 니들 엄마가 자존심이 세서 본인 능력으로 아이들 키우겠다고 해서야. 난 미진이 통해서 몇 번이나 큰 돈을 네 엄마한테 전하려고 했어. 너희들 키우는데 쓰라고 말이야. 저도 엄마 닮았는지 자존심만 온팡 세서 남의 돈 받고 싶지 않네요. 그냥 독일 유학 포기하고 한국에서 첼로 강사로 먹고 살려고요. 입시 강사하면 그래도 제 앞가림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미연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비록 엄마와는 부부의 연을 끊었다만
너희들과 난 천륜이기에 아빠로서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 네 선택에 맡기겠다만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그래도 아빠가 용기 내서 저한테 처음 전화를 주셨을 텐데 전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네요. 전 독일 유학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왔고 일을 한 언니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미연아, 너 그게 무슨 똥꼬집이니? 아빠가 보통 부자인 줄 알아? 너 독일 유학비 대주는 거 아빠한텐 껌값도 안 되는 일이야. 하여튼 엄마 닮아서 자존심만 세가지고 엄마가 돈 대줘서 시작한 유학생활은 마쳐야 할 거 아니야. 아빠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은데 힘 빠진 목소리만 들으면 다 죽어가는 능력 없는 양반 같더만. 뭐? 참나, 얘가 못하는 말이 없네. 아빠가 대기업 다니다가 특허로 대박나서 따로 사업을 차려서 해외 유명 기업들과 기술 교류하고 있는 CEO야. 네이버에 쳐봐라. 우리 아빠 프로필 쫙 뜨지. 재산이 얼마인지도 나오던데 한번 검색해보라고 이 맹추야. 전 바로 검색해보았죠. 아니 이럴 수가. 아빠는 세계 유명 경제지에도 실릴 정도로 능력 있는 CEO였습니다. 대기업 일반 사원 출신으로 나름 자수성가한 케이스였죠. 지금껏 원망도 미움도 딱히 없을 정도로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는 아빠였기에 놀라움은 더했어요. 마치 연예인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이제 와서 내 독일 유학비를 좀 다시 내달라고 할까? 라는 생각이 0.1초간 들었지만 자존심만 오지게 센 저는 그냥 서울에서 내 앞길 찾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실은 그때쯤에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결혼 얘기도 오갔었거든요. 대학 시절부터 CC였던 남친과 유학생활로 인해 다시금 떨어지긴 싫더라고요. 남자친구와는 대학교 내 봉사활동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동아리 방에 들어갔는데 쭉 앉아있는 선배들 중에 유독 빛나는 남자가 한 명 있더라고요. 제가 한창 좋아했던 배우 원빈 닮은 남자였죠. 띠로리. 머릿속에서 종이 울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엔 살이 점점 쪄서 얼굴이 달덩이가 된 남친한테 원빈이 아니라 원반이라고 놀리기도 했죠. 하여튼 그때 당시에 첫눈에 반한 건 확실하네요.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니 심성도 착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착각이었단 걸 너무 늦게 알았지만요. 안녕하세요. 동아리 신입 김미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음대 다니고 첼로 전공이에요. 그래. 난 정동승이라고 해. 국문과 다니고 미연이보단 한 학년 선배지. 음대 다니면 잘 살지 않나? 예체능 전공하면 돈 엄청 깨지잖아. 미연이 차도 있겠네. 강남 살지? 어떻게 하셨어요? 첼로 갖고 다녀야 하니 학교 다닐 때 조그만 차로 이동하고 있어요. 강남 사는 것도 맞추시고 무슨 용한 무당 같네요. 대학생이었고 처음 보는 사이였음에도 참으로 속물 같은 질문이죠. 그때 남친 얼굴에 뿅 가서 그런 질문이 이상하다고 느끼지도 못했네요. 남친은 당시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스펙 쌓으려고 봉사활동 시간에 집착하며 그 동아리에 들어온 거였어요. 그야말로 봉사정신이며 착한 성품과는 거리가 멀었죠. 대학 졸업 후 음대 교수를 꿈꾸고 간 독일 유학은 3년 만에 끝이 났고 남친도 대기업 취업에는 실패하고 구급 공무원에 도전하던 중이었죠. 엄마도 돌아가시고 교수의 꿈도 물거품이 되어 시리에 빠진 저에게 남친은 나름 위로의 말을 건네더군요. 괜찮아 미연아. 우리 이제 서울에 같이 있을 수 있게 됐네. 더 좋지 뭐. 그리고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잖아. 미연이 집 강남 70평 빌라 살고 부자였잖아. 어머님께서 꿈쳐넣은 현금이 어딘가 있겠지 뭐. 뭐? 지금 그걸 위로라고 하는 거야? 무슨 현금을 꿈쳐놔. 우리 엄마가 무슨 도둑이나 되는 마냥. 엄마가 피부관리실에서 번 수입은 나 첼로 가르치고 언니 유학 보내는데 다 들어갔지 뭐. 이제 남은 건 저 70평짜리 빌라뿐인데 오래된 빌라라 그런지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리네. 설마 강남 사는데 돈 한 푼 안 남기고 돌아가셨을까? 잘 찾아봐. 어딘가 있겠지 뭐. 돈 없단 말에 남친은 흠칫 놀라는 눈치였어요.
돈에 대한 집착을 끝까지 놓지 않더군요.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시니 진짜로 돈이 없었어요. 박사학위까지 끝내지 못하고 어설프게 석사를 마치고 돌아온 전 대학 강사 자리에 많이 지원해봤지만 모두 서류 탈락하더군요. 면접조차 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럴 수가. 그래도 유학 갔다 오면 최소한 대학 강사 일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와 비슷한 스펙의 첼리스트들이 줄을 섰다고 하더군요. 교수 자리는 아예 꿈도 못 꿀 처지였죠. 어렵게 대학교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중학교 기간제 음악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음악 수업이 별로 없다 보니 월급은 다 해봐야 200을 넘지 못했어요. 가끔 비참할 때도 있더라고요. 엄마도 돌아가시고 언니도 미국에 있으니 서울이 아니라 시베리아 벌판에 홀로 서 있는 느낌이었죠. 그래도 돈을 좀 모아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따서 지방대라도 교수 임용을 노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사치 안 부리고 아껴 썼네요. 아빠에게 도움받을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쯤 남친이 구급 공무원에 4년 만에 합격했습니다. 둘 다 죽을 쓰고 있었는데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곳에 취업을 하니 기쁘더군요. 미연아, 나 드디어 합격했어. 서울시 공무원 9급 합격했다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아, 정말? 오빠 진짜 축하해.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드디어 합격이구나. 어머님이랑 여동생도 너무 좋아하시겠다. 얼른 연락드려. 엄마랑 동생한텐 나중에 겹경사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우리 결혼 소식까지 말이야. 뭐? 결혼? 너무 갑작스럽네. 오빠 합격하면 바로 결혼할 생각이었어? 진작 좀 말해주지. 난 아예 생각도 못했네. 우리가 연애한 지 7년이나 되는데 결혼 못할 게 뭐야? 이제 내가 어엿한 공무원도 됐고 자기도 음악교사잖아. 이 정도면 엘리트 커플이지 뭐. 신혼집도 미연이네 강남 빌라에서 시작하면 되고. 하, 남들 다 부러워하겠구만. 아, 우리 집에서 신혼을? 방이 4개이니 그래도 되지 뭐. 그동안 주변에서 왜 혼자 그 넓은 집에서 사냐. 전세로 내놓고 현금을 융통해라. 말이 많긴 했지. 엄마랑 살던 집이라서 발이 안 떨어져서 그냥 혼자 살고 있었는데 집이 넓어서 더 외로운 것도 있긴 했어. 내가 공무원 합격 소식과 함께 미연이랑 결혼한다고 엄마랑 여동생한테 전할게. 시간 끌 거 없이 바로 상견례 날짜 잡아버리자고. 아참, 미연이 아버지랑 연락은 힘들다고 했나? 언제 마지막으로 본 거야? 엄마 돌아가실 때 장례식장에서 잠깐 뵙긴 했는데 그 후로도 연락은 거의 안 해. 아빠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으니 정이 안 생기더라고. 아버님은 좀 사시는 분이야? 경제적인 능력은 어때? 혹시라도 미연이가 나중에 부양해야 하는 건 아냐? 어머님은 강남 토박이셨다고 했고 아버지는 그냥 일반 회사원이라고 했었나? 아, 오빠는 맨날 돈으로 사람 평가하고 그러더라. 우리 아빠 내가 평생 부양 안 해도 될 만큼 능력 있는 분이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아빠한테 돈 드릴 일 없어. 오호, 그래? 그럼 우리 결혼할 때 한터 크게 도움 좀 받을 수 있는 건가? 하, 공무원 합격이 옛날로 따지자면 과거 급제한 거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뛰어난 사위한테 선물로 크게 쏘실 수도 있잖아. 됐어. 그런 기대는 접어도. 아빠에 대한 기억도 없고 아빠한테 정도 없는 딸내미라 결혼식 때 아빠 부를지 여부도 모르겠어. 알리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경제적인 도움 받고 싶지도 않아. 이제 내 앞에서 아빠 얘기 꺼내지 마. 에이, 그게 무슨 말이야. 돈 좀 있으신 장인어른이면 극진히 모셔야지. 암튼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미연아. 나 엄마한테 전화 좀 할게. 엄마가 나 합격한 거 알면 까무러치실 듯? 남친의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홀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허름한 투룸집에서 살고 계셨어요. 전 돈에 큰 가치를 두기보단 행복을 우선시했기에 돈 없는 남자친구도 별 상관 없었죠. 남친의 예상대로 어머님과 여동생은 남친의 9급 공무원 합격 소식에 엄청나게 기뻐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어진 결혼 발표에는 화들짝 놀라셨다죠. 그 집안 피가 어디 가겠어요. 당연히 돈 좀 있는 아가씨냐 호구조사부터 들어갔다고 하네요. 저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셨는지 어머님,
그리고 남친 여동생과 함께 상견례 자리가 금방 마련되었죠. 그래, 이름이 김미연이라고? 난 이숙자라고 한다. 내가 나이가 훨씬 많으니 말 편하게 할게. 자, 앉도록 하자. 상견례 자리에 40분이 늦은 것도 모자라 남친 어머니는 추리링에 쓰레빠를 질질 끌고 머리는 안 감았는지 떡지머리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남친 집에서 차로 1시간 거리 강남 한복판이었는데 말이죠. 정말 깜짝 놀랐네요. 아,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어머님 댁 근처로 식당 예약하려 했는데 어머님께서 저희 집 근처로 하라고 하셔서 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 그게 너 배려해 준 거라고 생각하니? 큰 오산이다 너. 네가 강남 70평 빌라 산다길래 얼마나 괜찮은 집인지 시찰하러 온 거야. 공무원 합격까지 한 우리 엘리트 아들 장가 보내는데 아무 여자한테나 보낼 순 없잖니? 에이, 무슨 시찰이야 엄마. 내가 아무 아가씨나 데려오진 않지. 과거 급제한 선비인데. 아, 미연이는 강남 토박이고 하나뿐인 언니는 지금 미국에서 인공지능 연구하고 있다고.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아빠는 그래도 좀 사신대. 호라 그래? 아빠는 어느 동네 사시니? 재산은 얼마 정도 있고 엄마한테 물려받은 건 이 집 한 채가 끝이라며. 현금 하나도 없다며? 그럼 결국 돈 나올 구멍은 아빠밖에 안 남은 거네? 어머님, 돈 나올 구멍이라뇨. 표현이 조금 지나치시네요. 이 집 덩치가 커서 잘 안 팔려서 그렇지 좋기 20억은 넘는 집이라고요. 이 정도 갖고 있으면 됐지. 아빠한테까지 손 벌려야 하나요? 20억이든 200억이든 깔고 앉아있으면 뭐하냐? 우리 아들도 그렇고 너도 월급이 많지 않다며. 난 아들 덕 봐서 집도 좀 넓히고 아줌마도 쓰고 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될 거 아니야. 어머니, 지금까지 살아오신 대로 급식소에서 일하면서 사셔야죠. 아직 60대이신데 자식한테 용돈 타 쓰시려고요? 파출부 아줌마까지 쓰시면서요? 저희 엄마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일하셨어요. 저희 결혼해도 용돈 많이는 못 드립니다. 어머 새언니, 처음 보는 자리에서 우리 엄마를 거지로 보는 거야 뭐야? 새언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네? 이 여자가 능력 있는 우리 오빠 만나더니 아주 기세 등등하구만. 공무원 합격이 뭐 쉬운 줄 아나? 우리 오빠를 채갈 생각이었으면 우리 집안에 헌신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디서 날로 먹으려 들어? 아가씨, 제가 무슨 오빠를 채가나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건데 벌써부터 무슨 헌신이요? 그럼 저도 동승씨 집안에 저희 강남집만큼의 돈을 요구해도 되나요? 20억 가져올 수 있냐고요? 자기야 진정해. 우리 엄마랑 동생이 아가씨가 강남 70평 빌라에 혼자 산다니까 신기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거야.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자자 밥들 먹고 어서 일어나자고요. 상견례 자리는 거의 파토났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할 말은 했기에 저 같은 아가씨를 며느리로 삼고 싶지 않다고 할 줄 알았죠. 근데 남친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결혼 허락이 떨어졌고 저희는 결혼 준비에 돌입했어요. 남친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번갈아가며 저에게 연락했고 이것저것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말하더군요. 결혼 당사자는 우리인데 말이죠. 예, 우리 아들이 과거 급제했으니 결혼식은 호텔에서 치러야 한다. 알지? 너 강남에서 계속 살아서 상류층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 알 거 아냐. 이제 니네도 신혼집을 강남에서 시작하는데 클래스에 맞게 행동해야지. 결혼식부터 말이야. 어머니, 결혼식은 저희가 졸업한 대학교에서 하려고요. 호텔은 식대부터 너무 비싸서 축의금으로도 감당이 안 돼요. 초대할 손님들 별로 없고요. 가족들끼리만 완전한 스몰 웨딩으로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야, 무슨 소리냐? 내가 그동안 뿌리고 다닌 축의금이 얼만데. 결혼이 어디 니네들만의 축제냐? 어른들 생각은 하나도 안 하니? 니네 엄마 죽었다고 시어머니 나는 고려 대상도 아니라는 거야? 솔직히 어머님께서 비용 보태주실 것도 아니고 저희가 다 부담해야 되는데 오빠 월급 뻔하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냥 작게 진행할게요. 야, 작게라도 호텔에서 스몰 웨딩 해. 우리 친척들은 강남 아가씨를 며느리로 삼는다고 기대가 크다. 친척 이불도 한 채씩 맞춰서 선물로 돌려라. 돈 한 푼 안 보태주시는 양반이
참 요구사항은 많더군요. 예비 시누이인 남편 여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굴에 철판 깔고 본인들 원하는 것만 요구해대는 게 시댁의 집안 내력인가 봅니다. 새언니, 저번에 상견례 때 이 여자 저 여자 칭한 건 내가 사과할게요. 이번에 신혼여행 유럽으로 간다고요? 프랑스 가서 샤넬백 하나 사오세요. 파리 샤넬 매장이 젤로 싸다네요. 샤넬백이요? 아가씨, 나도 샤넬백 없어요. 지금 아가씨 취업 준비생이잖아요. 아직 취업이 된 것도 아닌데 샤넬백이 왜 필요한가요? 아니, 지금 나 백수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백수는 뭐 명품백 들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대화할 때마다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으시네? 그럼 돈 주세요. 해외에서 결제되는 카드를 주시든가요. 그럼 샤넬백 사올게요. 아이, 뭐 이런 여편네가 다 있어. 우리 오빠 결혼해서 맘 편히 살긴 애저녁에 글렀네 그려. 아주 악처 새언니한테 바가지 박박 긁히겠어. 재수없을라니까 이런 여자가 새언니로 들어오냐? 전화 끊어요. 점심 먹는 도중에 예비 시누이로부터 전화를 받은 건데 속이 체해서 더 이상 밥이 들어가질 않더군요. 그때 결혼 파토 내고 탈출했어야 했는데 남친이 본인을 봐서 우리 가족 용서해달라는 말에 홀딱 넘어가 눈 딱 감고 직장에 들어섰죠. 남편의 권유로 시누이를 위한 샤넬백 말고 샤넬 지갑장도 사다 줬어요. 어머니한텐 루이비통 지갑을 선물했고요. 커다란 백이 아닌 조그만 지갑에 두 사람은 좀 실망하는 눈치였지만 저와 남편의 주머니 사정으로는 그게 최선이었네요. 샤넬 지갑이랑 루이비통 지갑 고맙구나. 예, 내가 기니 할 말이 있다. 아참, 너네 혼인신고는 했지? 저번에 내가 빨리 하라고 했잖아. 엄마, 우리 결혼식 전날 바로 해버렸지. 근데 무슨 얘기를 꺼내시려고? 뭐, 가벼운 얘기야. 우리 집에 빚이 있는데 말이야. 네가 좀 갚아줄 수 있겠니? 너무 놀랄 건 없어. 엄청나게 큰 액수도 아니고. 한 8억 정도? 네? 8억이요? 무슨 빚이 그렇게나 많은가요? 어머님, 사업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 내가 사업한 게 아니고 동승의 아버지가 죽은 게 사업하다 망해서 그 충격으로 돌아가신 거거든. 그때 빚이 한 5억 있고 내가 상가 분양에 돈 넣었다가 사기로 날려먹은 돈이 한 3억. 다 합해서 8억이지 뭐. 새언니네 집이 20억이 넘는데 8억 정도 갚아주는 거야 껌값 아니에요? 뭘 그리 놀란 토끼 눈을 하고 그러세요? 8억짜리 껌도 있나요? 어떻게 8억을 껌값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리고 그걸 제가 왜 갚나요?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에 생긴 빚인걸요. 안 그래요, 여보? 그렇긴 하지만 우리 엄마랑 동생이 저렇게 빚에 허덕이며 빚도 잘 안 들어오는 반지하 투룸에 사는 게 너무 안쓰럽지 않아? 내 동생 어렸을 때부터 앞토피 있었는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너무 불쌍하다고. 그럼 당신이 갚으면 되겠네. 대체 혼인신고하고 결혼식 올리자마자 이게 웬 날벼락이야? 8억을 나보고 갚으라니. 너무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너 20억짜리 강남 빌라 있다는 거 듣는 순간부터 다 계획을 머릿속에 차르르 짜놨지. 거기 전세 한 13억 한다며. 전세로 돌려놓고 너희는 한 5억짜리 전세로 이사 가고 나머지 8억은 우리 빚 갚아주면 되잖냐. 네 시엠이 똑똑하지? 어머님, 지금 웃음이 나오세요? 제가 왜 우리 집 놔두고 5억짜리 전세로 이사를 해야 하나요? 전 학군 좋은 이 동네에서 아이 키우면서 평생 살 거라고요. 야, 너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너 그 집 없었으면 언감생심 우리 아들이랑 결혼 허락했을 것 같아? 어디 서울시 구급 공무원이 쉽게 되는 직업이냐? 넌 계약직 음악선생일 뿐이잖냐? 월 200도 못 버는 게 까불고 있어 정말. 어머님, 남편도 200 못 버는 건 매한가지예요. 수당 없는 달이면 저랑 월급 비슷하다고요. 저한테 대출 다 뒤집어 씌우려고 결혼 허락하신 거예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전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8억 빚을 저보고 갚으라니 시댁의 횡포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했어요. 어쩐지 절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눈치였는데 결혼을 허락한 이유가 있었네요. 남편과 함께 집에 오는 길 차 안에서 남편은 저한테 대놓고 실망했다고 표현하더군요.
어이상실이었죠. 실망이야, 김미연. 넌 우리 가족을 마치 기생충 취급했어. 혼인신고까지 한 마당에 이제 한 식구인데 대출금 좀 갚아주면 어디가 덧나냐? 진짜 돈 때문에 남편 기죽일래? 내가 여기 빚 갚으러 들어온 사람이야? 갑자기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8억 갚아달라면 네 알겠습니다 해달란 거야? 자기한테 실망한 건 나야 나. 남편은 그때부터 침묵 시위에 들어가더군요. 분위기를 너무 싫어했던 저는 돈 문제 때문에 내 인생에 이혼이란 오점을 남기기 싫었어요. 아직 아기는 없지만 우리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는 순간 우리 가정이 완전히 파탄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는 저희 자매에게 최선을 다해주려 하셨지만 전 항상 다리 하나 없는 책상 의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늘 불안정하다고 느꼈죠. 그런 감정을 저희 아이에게까지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큰 각오를 하고 남편에게 제안을 했어요. 지금 이 집 13억 전세 주고 우리가 옆 건물 10억짜리 전세로 가고 3억 정도 시댁에 빌려드리면 만족하겠어? 자기, 이제 말 좀 하겠냐고. 대체 실어증 걸린 사람도 아니고 말을 안 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사람 피 말려 죽일 셈이야? 돈 드리는 거 확실하게 드리지 뭘 빌려드려. 까지 3억밖에 안 줄 거면서. 그까지 3억이라니 자기 지금 구급 공무원 월급 모아서 3억을 평생 모을 수나 있을 것 같아? 요즘 물가 엄청 올라서 생활비 하다 보면 월급 다 쓸걸? 어디까지나 빌려드리는 거야? 가족 간의 차용증까진 안 쓸 테니 나중에 꼭 갚으시라고 말씀드려. 3억을 시댁에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빌려드린다는 거에 삐진 남편은 입이 대빨 나와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그 돈이라도 빨리 가져오라고 재촉했어요. 저희는 옆 건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죠. 시댁까진 차로 1시간 거리여서 거리가 꽤 됐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주말마다 1박 2일로 절 불러서 집안일이며 요리를 시키기 일쑤였어요. 이틀을 집에 머물러 있게 하는 속셈이 다 있었죠. 토요일은 대청소를 시켰고 일요일은 본인들과 쇼핑 나가고 네일샵 다니며 저보고 계산하게 했어요. 제가 지갑을 열 때만 저에게 극진히 대우해 주더군요. 시누이는 존댓말까지 쓰면서 말이죠. 어머, 새언니. 이번에도 언니가 계산하게 됐네요. 매번 상황이 이렇게 되니 너무 죄송해요. 네일 컬러 너무 마음에 드네요. 다음 주엔 꼭 내가 쏠게요. 자, 이제 우리 마사지샵 갈까요? 유후, 신난다. 이렇게 비위 맞춰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어느 날 계산해보니 시댁에 월 15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있더군요. 더 이상 호구짓은 안 하리라 마음먹고 이제 주말마다 시댁 가는 건 못하겠다고 선포했죠. 우리 엄마 보러 못 가겠다고? 또 돈 문제 때문이야. 난 우리 엄마의 하나뿐인 아들이고 집안의 기둥인데 그까지 돈 때문에 우리 집을 못 가겠다고? 너 같은 속물 며느리를 둔 우리 엄마가 불쌍하다. 내가 시댁 가서 매달 150만 원이 넘는 돈을 쓰고 대청소 다 해드리는데 난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내가 이 집 노예로 들어왔어? 식모야? ATM기야? 이 집안에서 내 존재는 뭐야? 날 사람 취급이나 하는 거냐고. 우리 엄마가 그래도 주말마다 너한테 엄청 잘해주고 과일도 깎아주고 그러잖아. 진작 며느리를 사랑해서 자주 보고 싶다는 건데 늙어가는 우리 엄마 그거 하나 못 들어줘? 몇십 년을 학교 급식실에서 허리도 못 펴고 일하느라 등이 다 굽은 우리 엄마를? 사랑하는 며느리한테 화장실 청소며 변기 청소까지 다 시켜? 부엌 싱크대 개수대는 내가 청소할 때까지 한 번도 안 해서 음식 찌꺼기가 부패돼 있고 시누이는 팬티며 바지까지 허물벗듯 한 번에 다 뒤집어 벗어놓고. 지금 시댁 흉을 남편한테 보는 거야? 간도 크네 이 옆였네. 불쌍한 우리 엄마 흉 볼 거면 네 언니한테나 전화해서 흉 보든가 해. 그리고 집안 여자들 문제는 여자들끼리 해결해야지. 밖에서 큰일하는 남자한테 자꾸 신경 쓰이게 할 거야? 아니, 자기 대학 때는 안 그러더니 왜 이렇게 꼰대가 다 됐어? 그거 공무원이 그리도 대단한 거야? 어깨에 뽕은 잔뜩 들어가지고. 됐어. 당신이랑 이제 말 섞기도 싫어. 남편과 말 섞기 싫다는 말 진심이었어요. 꼴도 보기 싫어서 각방을 쓰곤 했는데 그래서인지 더더욱 임신이 안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가 안 생긴 게
차라리 다행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집안의 혈통을 물려받은 아기이면 얼마나 아나무인이겠어요. 생각만 해도 싫으네요. 백수이던 신우이가 갑자기 결혼 발표를 하더군요. 상대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다는 변호사였어요. 신우이와 나이 차이 무려 22살, 거의 반백살인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돈만 많다면 다 오케이였던 신우이는 신랑감을 자연스레 소개하더군요. 시어머니와 남편도 쌍수 들고 환영했죠. 결혼해서 신혼집을 잠실 고급 주상복합 100평에서 시작한다는 말에 썩은 어금니가 다 보일 정도로 한바구음을 짓더군요. 오메, 우리 딸내미 동자가 드디어 대박이 나는구나. 몇백억 자산가의 변호사라니 역시 내 인물을 닮아서 절세 미인이니 시집도 잘 가는구나. 고맙네 부자 사위, 고마워. 서로 사랑해서 하는 건데요 뭘. 환영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미국에 출장을 많이 다녀서 우리 동자가 외롭지 않을지 걱정되네요. 어머니께서도 가끔 오셔서 동자 잘 챙겨주세요. 싸언니, 강남에 집 있다고 돈 없는 우리 엄마랑 날 그렇게 무시해댔죠? 이젠 내가 무시할 거야. 강남에 오래된 빌라가 어디 집인가? 팔리지도 않은 애물단지 갖고 있으면서. 응? 이제 잘 사는 남자한테 시집간다고 저한테 흥흥거리는 꼴이라니. 정말 어이없어서 대꾸도 안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오더군요. 예, 너 신우이 결혼하는데 찬조금 얼마나 할 거냐?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동승 씨랑 상의해볼게요. 뭘 우리 아들이랑 상의까지. CM이 내가 결정하는 금액에 따라라. 1억 정도 내놔라. 네? 1억이요? 아니 1,000만 원도 아니고 당장 1억을 보태라고요? 그 정도 돈 없어요 저희. 동승 씨한테 물어보세요. 신용대출인가 뭐식인가 있잖냐. 그래도 100평 집으로 이사가는데 한 1억은 들고 가야 면이 서지. 우리 딸 시집가서 서름 받으면 네가 책임질래? 아니 어머님, 제가 왜 책임져요. 심지어 강남 빌라 갖고 온 저도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온갖 서름 다 받았잖아요. 제 서름은 누가 갚아줄 건데요? 아니 이 잡거사, 네가 뭔 서름을 받았다고 난리냐? 1억 안 되면 5천이라도 신용대출 받아서 내놔. 동승이한테도 내가 말해놓을 테니. 저는 남편이 당연히 어머님 말씀에 반대할 줄 알았어요. 저희 형편에 여동생 결혼한다고 몇 천씩 척척 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답변은 황당하기 짝이 없었죠. 당신 우리 엄마한테 또 대들었어? 내가 돈 문제 갖고 우리 엄마 신기 건들지 말랬지? 불쌍한 노인네가 원하시는데 그까지 신용대출 못 받아? 100번 1000번이라도 받지? 그놈의 불쌍하다는 말 좀 그만하면 안 돼? 쓰실 거 다 쓰시고 사시는데 대체 뭐가 그리 불쌍하다는 거야? 그렇게 효자면 주말에 당신이 나서서 시댁 청소 좀 해드리던가. 여튼 신용대출 받아서 5천원 해드릴 거야. 지금 동자가 이미 잠실 아파트 들어가서 그 남자랑 같이 살고 있는데 오빠로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이번만큼은 당신이 반대하든 말든 돈 줄 거야. 쌩 난리를 치고 엄청난 부자 남자와 결혼한다던 신우이의 결말은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딱 3개월 만에 그 남자가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다면서 엉엉 울며 시댁에 돌아왔다고 하네요. 미국에 가정을 둔 유부남이었고 잠실 주상복합은 3개월간 렌트였다고 하고요. 알고 보니 그 사기꾼 남자가 시어머니한테 돈을 요구한 거였고 남편이 받은 신용대출은 고스란히 그 사기꾼 입으로 들어간 거였고요. 어이없게 사기를 당하고도 남편과 시댁은 뻔뻔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예, 네가 1억 안 줘서 그 남자가 미국으로 도망가 버린 거 아니냐. 우리 딸 이렇게 된 거 다 네 탓이다 썩을년. 어머님, 사기꾼 남자 잘못 만나서 뒤통수 맞은 게 왜 제 탓이에요?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죠. 남편 신용대출로 받은 돈 다 저희가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저희가 피해자죠. 다 때려쳐. 이제 이 집안에서 동자 결혼 얘기 당분간 꺼내지 말자고요. 네, 속상해서 원. 시댁 얘기만 나오면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진 기분이었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알 수조차 없었죠. 그로부터 몇 달 후 김장 시즌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나마 넓은 우리 집에서 김장을 할 거라고 재료를 저 혼자 다 준비하라더군요. 무려 300포기를 말이죠. 절대 300포기는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백포기로 협의를 보고는 꾸역꾸역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있던 언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미연아, 나 한국으로 연구 귀국해. 대기업 연구소에서 AI 계속 연구할 것 같아. 마침 아빠가 이번 주 토요일에 봉사활동 같이 하자고 하시는데 우리 집 근처야. 너도 함께 하자. 이번 기회에 아빠랑도 친해지고 말이야. 아, 언니, 우리 강남 빌라 전세 주고 지금 그 옆 건물에 전세 살고 있어. 말하자면 복잡해. 다음에 얘기해줄게. 나도 봉사활동 하고 싶은데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김장하자고 하시네. 어차피 한 동네니까 얼굴이나 한번 보자, 언니. 아, 김장해? 그럼 바쁘겠네. 그래, 잠깐 얼굴이나 보자. 아참, 아빠가 그날 차를 다 가져오신다네. 봉사활동 후에 강남 아는 센터에서 여기저기 손보신다고 말이야. 이른 시간에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런데 너희 아파트에 잠시 주차 가능할까? 그래, 언니, 내가 경비실에 말해볼게. 반나절 주차 정도는 가능할 거야. 오랜만에 친언니와 통화하고 김장하는 날 아빠 얼굴까지 본다니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에 눈물이 나더군요. 아빠한테 정도 없던 내가 왜 이러지? 시댁에서 하도 고된 시집살이를 당하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도 못 받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가족이 많이 그리웠나 봅니다. 김장 당일, 아직도 못다 나른 재료를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와 함께 꾸역꾸역 나르고 있는데 집 앞에서 아빠와 언니를 발견했어요. 폐지를 줍는 봉사활동 중이었기에 둘의 차림은 거의 편안했죠. 아빠, 언니 오랜만이에요. 저 이 집 살아요. 집 앞에서 딱 만나네요. 그래. 미연아, 보고 싶었다, 내 딸. 잘 지내지? 아직 아기는 없고? 아, 옆에 남편이랑 사돈어른이 계시는구나. 잘 지냈지, 정서방? 사돈어른도 안녕하셨죠? 결혼식 때 잠깐 보고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려 죄송합니다. 아니, 뭐야. 야, 김미연. 니네 언니 아이 비리고 다닌다며? 니네 아빠 괜찮게 사신다며? 아우, 난 네가 처음부터 부잣집 딸인 줄 알고 결혼한 건데 이거 완전 똥 밟았구만. 웬 리어카 폐지 줍는 거? 아, 할배요. 사위라고 아는 척하지 마쇼. 우리 엄마한테 인사도 하지 말고요. 아씨, 쪽팔려서 진짜. 야, 정동승, 너 내 남편 맞아? 이분은 날 낳아준 아버지야. 장인어른한테 말본새가 그게 뭐야? 우리 아빠가 만약 돈이 없으면 사람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너 완전 못돼 처먹은 양아치구나. 안 되겠다. 더는 못 참아. 이혼하자. 오늘 김장은 없던 걸로 할게요. 이 재료들 다 가져가든지 마음대로들 해요. 야, 네가 마치 부잣집 딸이냐? 나한테 거짓말한 건 생각도 안 하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진짜. 그래, 이혼해. 쌍수 들고 환영한다. 갈라서. 자자, 진정들 하세요. 봉사활동 중이라 차림새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차에 가서 옷 좀 갈아입고 나올게요. 어차피 예약 시간이 다 돼서. 김비서, 직원들 시켜서 차 모두 빼게. 차들이 모두 나오는 순간 남편의 눈은 휘둥그레져서 어디를 볼지 모르더군요. 당연한 게 벤츠 S클래스부터 치바겐, 마이바흐, 람보르기니, 포르쉐까지 세계 명차들이었거든요. 저게 다 장인어른 차 맞아? 저게 다 얼마야? 대체 장인어른 뭐 하시는 분이야? 우리 아빠 세계적 유명 경제지에도 실린 능력 있는 기업가야. 특허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여전히 잘 나가지. 연매출이 몇 천억이라던데? 몇 천억? 연봉이 몇 천이 아니고 몇 천억이라고? 자기야, 이혼하잔 말 제발 걷어줘. 내가 진짜 잘못했어. 여기서 나랑 우리 엄마랑 자기한테 무릎 꿇고 빌 수도 있어. 진짜 싹싹 빌 테니 내 인생 한 번만 구제해줘. 우리 벌써 10년 넘게 함께 했잖아. 결혼이 어떻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어? 안 그래, 자기야? 너랑 한 결혼은 100% 고난의 연속이었다. 정동승의 동자도 생각하기 싫어. 너 나우시야. 내 인생에서 영원히 굿바이라고. 예, 이 불쌍한 노인네를 봐서라도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이혼이 웬 말이니? 내가 앞으로 우리 며느리 찐사랑으로 대해주마. 응? 그 찐사랑 반대할게요. 이제 이혼할 거니까. 저한테 빌려가신 3억이나 갚을 생각하세요. 어서 빨리 배추나 갖고 가시라고요. 어서요.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 내쫓아버렸습니다. 아빠와는 그날부로 화해했고 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4~5시간에 걸쳐 하며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충분히 나누었어요. 저의 자매를 사랑했지만 이혼 후 다가올 수 없었던 아빠의 입장도 이해가 되더군요. 조만간 이혼이 완료되겠지만 시댁에 흘러들어간 제 돈 3억을 일단 이자만이라도 꼬박꼬박 받아내고 있습니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원금까지 다 받아낼 생각입니다. 아빠는 벌써부터 주변에 능력 있고 좋은 집안의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난리세요. 저도 열심히 소개팅해서 진국인 남자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늦지 않게 재혼도 하고 아기도 낳아서 예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거든요. 행운을 빌어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